좀 이따가 얘기를 나눌까요? 네. 재판관님 책자는 네, 책자를 좀, 차에 있나요? 갖다 주시면 좋겠네.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책이? 네? 책이 어디 있어요? 우리 고대표 오면 다 얘기할게요, 그러면. 네, 네. 마이크 좀 잘 못하고 네. 저 뒤에서도 내 얘기가 들리나 모르겠습니다. 들리십니까? 네. 내가 10년 전에, 10년 전에, 2011년도에, 갑자기, 뇌출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입원했다가 이제 퇴원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 뇌출혈이 오면은,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남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못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물이나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보행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나요. 근데 내 경우에는 보행에 장애를 받게 됐고, 그래서 좌반신이 마비가 됐었어요. 다행스럽게 얘기는 할 수 있었고, 또 음식을, 또 물을 삼킬 수도 있어서, 생활을 불편하지만 그대로 유지를 해왔습니다. 재활 운동도 하고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런 대로 잘 지내왔어요. 2011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2022년도 금년 1월 초순에 또 갑자기 이번에는 뇌출혈이 아니고 뇌경색이 또 왔어요. 한 10년 만에 다시 또 뇌경색이 와가지고, 이번에는 우측, 우반신이, 힘이 빠지는 그런 증세가 나타나서 또 병원에 입원도 하고, 재활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지금, 퇴원을 해서, 집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다행스럽게 이렇게 얘기는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됐군요. 오늘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우리 주분지 교장 선생님께서 평소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도 교육하시면서, 사회 봉사 활동, 또, 작은 일이라도 이렇게 베푸는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을 잘 가르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어서, 마침 우리 인간성 회복운동 추진협의회라고 하는, 줄여서 인추협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 봉사단체가 있는데, 그 봉사단체에 제가 고문을 하고 있고, 또 저기 서 계신 고진광 대표라고 하는 분이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하고 우리 주은지 교장 선생님께서 뜻이 서로 맞으셔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교장 선생님의 모습을 직접 한번 좀 뵙고 싶어서, 또 그런 교육을 받는 여러분들을 한번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내 얘기가 두서가 없고, 또 내가 전문적인 그런 이런 강의나 강연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두서가 없고 서툰 내용이 많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내가 말씀드렸던 고진광 씨라고 하는 인추협 대표이십니다. 고 대표? 예. 죄송합니다. 잠깐 인사 말씀 하시게. 저보다도 오늘 며칠 전부터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은지 교장님의 물리고등학교를 가고 싶어서 또 오늘 새벽에 갔더니 참 준비하시면서 권성 재판관님이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그리고 최초로 이
긴 먼 곳을 오셨잖아요. 우리 교장 선생님과 권성 국민 선생님 박수 치시는 걸로 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양쪽으로 나눠. 네. 아니, 나.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80 노인이 돼가지고, 사회를 위해서는 아무런 좋은 일도 더 이상 할 수 없고, 그저 가족과 사회에 짐 만드는 그런, 신세로 이제 전락을 했어요. 그러나 아직, 정신이 살아있으니까 이런저런 또,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들한테, 우리 손자, 손녀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손자, 손녀가, 여러 가지 공부 때문에, 뭐 주로 대학 입시 준비 때문에 할아버지하고 만나서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꺼내면은, 아유, 이거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뭐, 또, 이렇게, 나한테 느낌이 올 때도 있고, 또, 아이고, 시대에 맞지도 않는 얘기 또 뭘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녀석도 있고, 그래서, 아이고, 바쁜 애들 붙잡고서 이런저런 얘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차라리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책으로 써서 애들이 큰 뒤에 읽어보면은 혹시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책을 좀 쓰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책 제목은 상식을 찾아서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그 제목에 상식이란 말이 들어가는 이유는 아무리 노인이라도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에 원래 상식이라고 우리가 배우면서 실천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훌륭한 상식이 이제는 좀 어디로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상식이 도대체 어디로 갔나 이게? 왜 이렇게 상식이 안 통하는 사회가 됐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상식을 찾아서 라고 제목을 달고, 그 내용은 주로 상식 중에는 속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속담이 많이 우리한테 상식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식, 속담 중에도 우리나라 속담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비슷한 상식을 가르쳐주는 속담이 많이 있어요. 우연히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일본 속담이 나오는데, 일본 속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속담을 모아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철학자 중에 18세기, 19세기에 활약한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체. 독일 철학자인데, 그 사람이 쓴 또 격언집이 있더라고. 또 그것도 보니까, 아이고, 이거, 우리 손자, 손녀들이 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좀 참고를 하고, 또 좀 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중세 르네상스 시대에,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또 인문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또 쓴 격언집이 있더라고. 또 거기도 보니까 또 우리 상식과 비슷한 그런 얘기들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봐라. 이왕 그 상식을 찾는 길에 조금 더 뒤져보자 했더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간단하게 얘기한 상식에 관한 속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주워 모았습니다. 그 중에서 비교적 전하기 쉬운 그런 이야기들을 주워 모아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침 근래에 읽은 책 중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 근대 자본주의의 시조라고 해도 할 수 있는 영국의 애담 스미스라고 하는 철학자
겸 사상가가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 다 아시다시피 국부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죠. 그런데 보니까 이 국부론보다 더 먼저 아담 스미스가 쓴 책이 있어요. 나는 그거 잘 몰랐는데 그 우연히 발견했어요. 봤더니 그 제목이 도덕 감정론이라는 거야. 도덕 감정론. 그래서 그걸 읽어봤더니 아이고 이걸 내가 진작 좀 봤어야 될 텐데 하고 하는 후회가 들 정도로 아주 훌륭한 글을 썼어요. 아담 스미스가.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한 얘기를 좀 일부 발췌를 하고 그래서 이런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가 만든 뒤에 이것은 뭐 내가 팔려고 만든 책이 아니고 우리 손자 손녀들한테 주려고 이렇게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비매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쇄소에다가 맡겨서 내가 비용을 내고 인쇄소에 맡겨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몇 달 전에 내가 이제 이 몸이 불편해서 자주 친구들 모임에 못 나가는데 그 친구들 동창들 모임이 한번 있어가지고 그 모임에 가면서 그동안 내 근황도 알리고 내가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것도 소개할 겸 이 책을 좀 가져가서 우리 동창들한테 이렇게 놓아줬어요. 그때 뭐 동창들이 야, 너 아프다고 하더니 뭐 이런 책을 썼느냐 그래요. 근데 내가 얘기를 했죠. 이거는 너희들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니고 내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쓴 책이니까 집에 가져가서 혹시 애들 있으면 좀 보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새 만났더니 그 친구들 얘기가 전부 다 야, 너 그 책 그거 참 좋더라 그러면서 애들은 볼 생각을 안 하는데 자기들이 본대. 자기들이 본다고 하면서 야, 너 그 책 말이야 정식으로 출판해라. 그거 잘 팔리겠던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할아버지들은 좋아하는 책이구나 하는 얘기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할아버지들이 많이 좋아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라나고 앞으로 활약할 젊은이들이 어린이들이 봐야 될 책이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내가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책이 지금 비매품으로 인쇄를 한 게 다 떨어져 가지고 우리 집에 한 10권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이 10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조장 선생님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조장 선생님께서 적당히 알아서 열고 애들한테 놀아주시든지 뭐 모이라면 좀 더 복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필요하면 복사를 해서 보든지 이렇게 해주시기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장 선생님 이거 제가 드리겠습니다. 됐어. 이건 나가보는 가지고 있는 책이고. 제가 받겠습니다. 예. 이렇게 직접 주시죠. 예. 네, 아이고, 압수합니다. 아유, 박수 한번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이왕 책도 드리고 한 마당이라 내가 주로 상식에 관해서, 시간 있는 대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이 책을 쓰기 전에 원래, 정년 퇴직을 한 뒤에 집에서 시간이 많이 남고 몸도 불편한데 밖에 나갈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평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사실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무슨 책을 썼는가 하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노자, 이거에 관해서 내가 평소에 좀 전문적으로 좀 읽어보고 내용을 좀 파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노노와 노자에 관한 해설서를 하나 제가 썼어요. 그 집에서 이제, 책을 쓰는데 내가 이렇게 뇌출혈을 겪고 나니까 컴퓨터로 책을 쓰는데 이 타이핑이 잘 안 돼. 이 자판을 두드리면은 엉뚱한 글자를 가서 찍고 또 제대로 찍는 것도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서 글자가 안 찍히고 그래가지고 타이핑 하는데 참 불편해요. 또 타이핑도 무슨 정식으로 배운 타이핑이 아니고 독수리 답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왜 손가락으로 이렇게 찍는 거. 그래서 그걸 할 때마다 그냥 참 불편하지만 시간은 많이 남고 그래서 책을 한 권 썼어요. 한 700페이지 정도 되는
노자에 관한 해설서를 하나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을 쓰고 나서 이제 또 이것저것 책을 한 서너 권 썼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내가 잘 모르는 대목이 있었다고. 뭐냐니 여러분들 진선진미라는 말을 알죠? 여기 진선진미, 진미진선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아름다움을 당한다. 음악 중에서 공자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어요. 그 음악이 소라고 하는 음악이야. 공자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인데 그 소라고 하는 음악은 진선진미하다. 이렇게 공자가 얘기를 했어요. 또 무라고 하는 음악이 있는데 이 음악도 공자가 참 아름답기는 하지만 진선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라는 음악은 아주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좋은 음악이고 무라고 하는 음악은 지극히 아름답기는 하지만 지극히 좋은 음악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그 해설한 논어에 이 대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선진미가. 그런데 나는 별로 평소에 음악을 이렇게 그 취미로 삼지를 못했습니다. 또 노래도 잘 부르지 못하고 내가 부르면 완전히 음치 노래가 돼. 그래서 이 진선진미라고 하는 그 대목을 보고서 음악 중에 뭐가 이렇게 진짜로 선하고 또 뭐가 이렇게 진짜로 아름다운가 그 구별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나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내가 몰랐다고. 그래서 가끔 친구들한테 물어보기도 했지만 이거 내가 확실하게 이해가 안 돼. 왜 진선이고 왜 진미라고 음악에 대해서 그런 말이 나올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가야금 명인으로 돌아가신 황병기 선생이라고 계십니다. 가야금의 명인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이 진선진미에 대한 얘기가 나와. 그래서 그런 모양이다라고 이제 그 해설을 읽기는 했지만은 역시 내가 선뜻 이해는 잘 안 돼. 그러면서 그 양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날 보고 현대 음악 중에서 진선진미에 속하는 음악을 추천을 하라고 한다면은 자기는 이걸 추천하겠다 하면서 바하가 쓴 무반주 바이올린 독주곡이 있어요. 이름이 파르티타. 바하의 무반주 독주곡, 바이올린 독주곡, 파르티타. 이것을 자기는 진선진미한 음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음악도 잘 모르면서 파르티타 중에 샤콘느라고 하는 걸 추천을 하더라고. 샤콘느. 내가 그 파르티타 샤콘느를 내가 하나 샀어요. 그 CD를 사가지고 집에 와서 들어보니까 뭐 근사하긴 근사한데 내가 듣기에는 이게 왜 진선진미한지 난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늘 내가 마음속에 책을 쓴 지는 몇 년 됐지만은 마음속에 진선진미가 이게 과연 뭔가 이렇게 어떻게 구별하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내가 깨달았어. 이거구나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어. 뭐가 떠오르는 거 아니? 진선한 음악은 들으면은 사람이 감동을 느껴. 감동을 느껴가지고, 마음이 숙연해지고, 아주, 이렇게 좀, 아주 마음이 착 가라앉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착한 사람이 돼야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나도 선량한 사람이 되어야 돼야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진선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떠올랐어. 그러면 진미는 뭐냐? 이거 참 아름다운 음악이구나. 즐겁다 말이야. 기쁘다. 그런데 이걸 본따서 나가 뭐 착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건 아니야. 참 아름답다. 근데 거기 이어서 떠오르는 생각이 이 음악을 내가 사야 되겠다. CD 사야 되겠다.
내가 소리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욕심이 생겨. 진미한 음악을 들으니까 이 음악을 내가 사야 되겠다. 내가 독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하, 그래서 진선한 음악과 진미한 음악은 그런 차이가 나는구나. 어? 진선한 음악은, 야, 내가 감동을 해서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진미한 음악을 들으면은, 야, 이거 내가 가져야 되겠네. 내가 독점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것이 차이구나 말이야. 그래서 그럼 뭐가 그런 걸 나는 음악을 잘 모르고 또 더군다나 이 지금 얘기한 소나 무라고 하는 음악은 전부 다 실전됐어요. 지금 전해지지가 않아. 그래서 들을 수가 없어. 이게 중국의 한나라 때, 위나라 때, 진나라 때 그때까지는 그 소나 무라고 하는 음악이 전해져 왔는데 그 중국의 한나라 이후에는 이 음악이 실전됐답니다. 그래서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황병기 선생이 하신 말씀이 바하의 파스티타, 샤코누를 예를 들으셨더라고. 근데 음악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게 뭐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진선 진미를 몇 년 뒤에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실제로 우리가 이해할 만한 무슨 그런 사례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림이 생각이 나더라고. 여러분 명화,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그림 보고서 야, 이거 참, 아름다운 그림이다. 그러나 내가 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림 보고서는. 아름답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다음에는 뭐가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이 그림 얼만가? 이거 내가 사야 되겠구나. 가지고 열심히 돈 모아서 그림을 삽니다. 그래가지고 자랑을 해요. 나는 말이야, 피카소가 그린 무슨 그림을 내가 소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화가의 그림, 내가 소장을 하고. 나는 그 명화를 직접 소장을 못하고 있어요. 나는 그 복사본은 몇 장 내가 산 게 있어. 그러나 이렇게 그 진품을 내가 소장한 건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명화는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 내 걸로 만들고 싶고 말이야. 이게 공자하신 말씀이 이게 틀린 말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또 느끼는 것은 이 공자가 무에 대해서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다 라고 했다고 하는데 난 그 말은 잘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래? 이 무라고 하는 음악은 고대 중국의 주나라가 천하를 통일할 때 은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을 했어. 그래서 은나라 황제를 몰아내고 주나라가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그때 천하 통일을 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전쟁 음악이야, 이거는. 그래서 나 음악은 뭐 들을 줄은 모르지만 또 실전돼서 전해지지도 않지만은 전쟁을 해서 이겼다고 만든 승리 축하의 노래인데 그게 뭐 이렇게 진미하게 할까? 전쟁을 찬양하는 노래가 그렇게 정말로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조금 공자의 그 품평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나가 이제 그 진선진미를 이렇게 책을 쓰면서 의미를 잘 몰랐다가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식 중에 하나는 뭐가 알아도 그냥 알고 넘어가는 것도 끝내지 말고 의문이 들면 자꾸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자. 이게 일종의 상식이다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생각하는 습관을 갖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공자 자신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 거 아니?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겠는데, 학이 불사즉 망이라. 배우기만 하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뭐 해당이 안 되는 얘기야. 여러분들처럼 취업이나 진학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 배우기만 하고 생각을 안 하면 얻는 게 없다. 이건 뭐 전혀 마음에 와서 닿지가 않는 말입니다. 또 공자는 뭐라고 하는 거니?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생각만 열심히 하고 관련된 지식이나 사람들의 말을 생각을 안 하면 그건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알 수 있어. 공산주의자들, 예를 들면 막스, 레닌, 뭐 트로츠키 이런 공산주의자들은 생각만 하고 배우지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혁명을 꿈꾸고 유혈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야. 아주 공자의 말이 딱 맞아요. 생각을 안 하고 배우기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외골수로 빠집니다. 외골수로. 또 반대로 배우기만 하고 생각을 안 하면은 이건 지식만 나열돼가지고 한 번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겸해야 된다. 공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또 한편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양쪽을 다 겸해야지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생각한다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은 생각만 한다고 하는 것은 꼭 바람직만 한 일은 아니에요. 왜?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것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나는 가장, 나 같은 사람의 경우에, 뭘 좀 배웠으면 하느냐. 나는 유머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 유머. 사람이 그 유머를 알아야지, 인간이 좀 폭이 넓어지고, 부드러워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만 드립다 하고 유머를 모르면은 이게 참 재미가 없어요. 사람하고 사귀기도 어렵고. 그래서 유머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 그런데 유머라고 하는 것이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나는 유머를 좀 배우려고 그 책방에 가면은 유머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끔 사다가 봤다고. 근데 책을 보면은 나 혼자 웃어. 재미가 있으니까. 근데 그걸 어디 가서 써먹으려면 써먹을 수가 없어. 다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유머를 제대로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항상 난 그걸 아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생각도 하지만은 유머도 좀 많이 배워가지고 유머도 할 줄 알아야지 이게 균형이 맞습니다. 그 유머 얘기가 나왔는데 내가 이제 여기다가 유머에 관한 거를 한두 개 이렇게 소개한 것도 있어요. 우리 애들이 읽으면서 좀 너무 심각한 생각만 하지 말고 좀 재미도 있으라고 하는 뜻에서 유머도 좀 내가 한두 개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성당에 신부하고 교회 목사하고 또 유대교의 랍비라는 말 압니까 여러분들? 유대교의 그 선생님을 랍비라고 그래. 성당의 사제, 교회 목사, 유대교 랍비 세 사람이 만나서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그래서 먼저 이 헌금이 들어오면은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렇게 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세 사람이 얘기를 나눴어요. 먼저 그 성당의 신부가 이렇게 얘기를 해. 나는 헌금이 들어오면은 그걸 가지고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원을 그립니다. 원을 그린 다음에 그 헌금을 공중으로 던집니다. 공중으로 높이 던져가지고 떨어지는 걸 봐가지고 동그라미 안으로 들어오면은
하느님 몫으로 하고 동그라미 밖에 나가 떨어지면은 그건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성당 사제가 얘기를 해요. 던져서 동그라미 안에 떨어지면은 하나님 거, 밖에 떨어지면 내 거다. 그러니까 교회 목사가 그러냐고, 나는 이렇게 한다고. 자기는 동그라미 그리기가 귀찮아서 그냥 직선을 하나 이렇게 긋습니다. 직선을 그어가지고 그 뒤에 헌금 들어온 거를 공중으로 던져가지고 떨어지는 것이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하느님 목, 왼쪽으로 떨어지면 내 겁니다. 이렇게 갈라서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교 랍비는 그 말 듣더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하고 나는 다릅니다. 나는 어떻게 하느냐? 공중으로 그냥 돌을 던집니다. 던져서 땅바닥에 안 떨어지고 하늘에 날아있는 것은 하나님 거,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내 거. 이렇게 합니다. 라고 그 랍비가 얘기를 해요. 누가 제일 많이 했겠어? 그럼 유대교 랍비가 제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그 농담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주 재밌게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 농담을 보면은, 이게, 성당의 신부나 교회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확실히 유대교에 대해서 반감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유대교를 제일 못된, 사람들로 취급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약간 유대교에 대한 그 비난이 들어있는 그런 농담이더라고. 약간 그런 식으로, 나는 농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유머가 그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게다가 부족해서 늘 아쉽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부족을 느끼지 않게 유머도 많이, 공부들을 하면 좋겠어. 그 다음에 그 상식을 찾아서 내가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고 싶은 것이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 그 얘기를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그 사람 얘기를 보면은 아주 굉장히 그 훌륭한 사상가예요. 나는 돈 버는 일, 경제학에 대해서만 그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학자인 줄 알았더니 그 도덕 철학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으면은 도덕 감정론 기회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내가 권합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느냐. 여러분들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냐?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느냐? 어떤 생각에 정치를 하는 것이 제일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치를 해서 위대한 정치가가 나와가지고 정치를 잘하면은 나라가 발전하고 국가가 부강해지고 그래서 큰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담 스미스는 물론 정치를 하는 것이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정치가들은 세상에 해를 끼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여러분들 자신도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자신이 건전한 시민이 되는 것, 젠틀맨이 되는 것, 이것이 세상을 좋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나 자신이 젠틀맨이 되는 것, 나 자신이 선량한 시민이 되는 것, 그것이 세상을 좋게 하는 방법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너 자신이 좋은 일을 해라. 착한 일을 해라.
그것이 세상을 좋게 만드는 작은 한 걸음인데 그것이 결국은 세상을 좋게 만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나마 지금 세상이 이 정도로 살기 좋은, 살만한 세상이 된 이유는 뭐냐? 보통 사람들이 그저 젠틀맨이 되고 착한 일을 하고 그 바람에 그것이 쌓여서 지금 세상이 이 정도나마 살기 좋은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자, 편안히 웃고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덤 속에 들어서 편안히 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편안하게 좋은 일, 작은 일을 한 것, 그것이 세상을 좋게 만듭니다. 위대한 정치가들이 떠드는 것, 그건 오히려 해가 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은 젠틀맨이 되는 건 뭐냐? 아담 스미스는 두 가지를 얘기합시다. 하나는 정직해라. 결과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되라. 두 번째, 겸손해라. 잘난 체 하지 말아라. 그 두 가지를 얘기해요. 아담 스미스는 정직해라. 겸손해라. 그러면은 너는 젠틀맨이다 이거야. 어? 그 다음에 아담 스미스가 거기다 하나 더 덧붙이는 게 있어요. 아까 내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말한 것처럼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싶으냐? 세상을 잘되게 만들고 싶으냐? 그러면은 정직하고 겸손한 거의 플러스 선행을 해라. 작은 베풀기. 아주 작은 베풀기. 그걸 해라.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정직, 겸손, 작은 베풀기. 큰 거 베풀려고 하지 말아라. 작은 베풀기를 해라. 이렇게 애담 스미스가 얘기를 했어요. 애담 스미스는 대영제국의 자본주의를 완성시킬 수 있는 철학을 제공한 사람이에요. 아주 뭐 얼마나 큰 업적을 세운 겁니까? 물론 자본주의 때문에 세상이 험악해지고 인심이 험악해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이런 잘못이 있다고 물론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총량적으로 따져가지고 지금 이 세상이 이 정도나마 살게 되고 굶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애담 스미스의 자본주의라고. 물론 폐단이 많아요. 그 폐단은 점차 개선해 나가야지. 그러나 지금 우리가 굶지 않고 걷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애담 스미스의 자본주의, 국부론,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또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애담 스미스의 이야기가 대단히 훌륭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것이고, 소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상식에 맞는 거야. 작은 베풀기를 해라. 정직해라. 겸손해라. 이거 다 상식 아닙니까? 이게 무슨 뭐 공산주의의 뭐 자본론이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 공산주의 이론은 얼마나 거창합니까?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어. 그래서 간단한 상식이면서도 세상을 이롭게 하고, 그로 인해서 나 자신도 젠틀맨이 되는 품이 있는 사람이 되고, 이것은 바로 아담 스미스의 정직, 겸손, 플러스 작은 베풀기. 내가 오늘도 여기 오는 도중에 우리 보진광 인취업 대표한테 설명을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젠틀맨이 되기 위한 훈련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고생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단돈 뭐 5,000원, 10,000원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거기 있는 난민들을 우리나라에 데리고 오는데 도움을 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의 지도와 헌금이 물론 있었겠죠. 그런데 학생들도 그렇게 작은 금액이라도 돈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난민들을 이렇게 우리나라에 데리고 오는데 도움을 줬다고 하니까
그 금액에 다 과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씀씀이가 바로 애담 스미스가 얘기한 세상을 좋게 만드는 훌륭한 일을 여러분들은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나 아주 대단히 좋은 일을 여러분들이 하셨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좋은 베풀기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소소라고 그랬죠. 소소. 신중, 소소. 이 신중이라고 하는 것이 정직과 겸손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혜 중에 가장 훌륭한 지혜가 뭡니까? 신중입니다. 신중. 신중은 정직하고 겸손한 것. 이 신중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훌륭한 지혜라고 해요. 거기다가 소소, 작은 베품을, 이것은 공자가 말한 지극히 선하고 지극히 아름다운, 거기에 해당하는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직 시간이 한 10분 있으니까 내가 조금만 더 얘기를 하죠. 한 가지 더 상식으로 얘기할 것이 뭐냐. 여기 네 번째, 첩경이라고 써 있습니다. 첩경. 이게 뭡니까, 여러분? 첩경의 뜻을 여러분 다 아시죠? 지름길이야, 지름길.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는 지름길. 그게 뭡니까? 돌아가는 길이에요, 돌아가는 길. 돌아가는 길. 급할수록 돌아간다고 하죠? 여러분들, 대학 입시, 취업 다 급하죠?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것도 공자가 한 말씀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또, 아까 내가 처음에 소개한 니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체. 니체가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좋은 길은 돌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니체가 한 말을 내가 간단하니까 좀 읽어볼게. 여러분들 그 바쁠수록 돌아가라 이런 속담을 많이 들었지? 그런데 유치한 속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니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철학자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이제 단순한 그 속담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게다가 이렇게 뇌출혈 이런 걸 이렇게 겪고 나니까 손이 집에서 이거 하나 여는데도 힘이 들어. 니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좋은 것은 멀리 돌아가는 길을 통해 목적에 다다른다. 모든 좋은 것은 멀리 돌아가는 길을 통해 목적에 다다른다. 난 니체 하면 굉장히 그냥 따뜻하고 어려운 그 철학 얘기만 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급할수록 돌아가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다. 멀리서 예를 찾을 일이 아니다. 당장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윤석열 씨를 보라. 산업시험 9수반의 합격이라는 먼 길을 돌아오지 않았는가. 먼 길, 좋은 길은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도 급할수록
서두르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이 서두르면 실수를 해. 내가 옛날에 1968년도에 고등법원 판사 시절에 영국에 1년간 해외 연수를 간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숙집에서 변두리 하숙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높은 판사 한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그분 길 안내 좀 해드리냐고 따라다니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밤늦게 이제 헤어져가지고 그 높은 판사는 호텔로 가시고 나는 변두리 하숙집으로 가는데 어떻게 마지막 전차를 타고 하숙집을 가게 됐어. 근데 전철역에 가서 이제 마지막 전차를 놓칠까봐 이제 마음이 급했지. 굉장히 서두르는 마음이 있었는데 가서 이제 표를 가는데 내가 살던 그 지역이 노스필드라고 하는 곳이야. 예. 어느 역 누구에게 하는지 표를 줍니다. 근데 거기 그 표를 파는 사람이 파키스탄 사람이야. 거기서 좀 지나다 보면 이제 얼굴 보면 대충 어디 사람인지 알아요. 인도, 파키스탄이나 영국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파키스탄 영국 사람들이 런던에 와가지고 그런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전철 표를 파는 그 사람이더라고. 이 사람이 좀, 이 박스 안에서 뭐 부지런히 뭘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가서, 노스필드 플리즈. 노스필드 표 달라 이거야. 이렇게 그랬더니 쳐다보지도 않는 놈이, 그래서 나는 급한데, 금방 전차를 보내고 왔고 말이야. 그래서 나 또 얘기했어. 노스필드 플리즈. 2번 얘기했지? 그래도 쳐다보지도 않아, 이제. 야, 이런 빌어먹을 놈이 있나. 그래가지고 내가 3번째로 얘기를 했어요. 노스필드 플리즈. 그게 딱 하던 일을 멈추고서 나를 정면으로 쳐다봐요. 표 숙장 달라는 얘기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내가 3번 얘기하니까 표 숙장 달라는 얘기냐 이놈이 말이야. 난 지가 대답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못 들은 줄 알고서 이렇게 2번, 3번 얘기한 건데 표 숙장 달라는 얘기냐? 내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 이 시작하는 놈이 말이야. 어디다 대고 있다 이 소리 하느냐? 내가 비록 여기 연수를 왔으면 내가 누군데 말이야. 이런 그 생각이 들고 결심하기 짝이 없어. 나 다음 순간 내가 생각하니까 야, 내가 서둘렀구나 말이야. 그 사람들은 서두르는 게 없어요. 한국 사람들 서두르는 게 없어. 표 숙장 달라느냐. 야, 그래서 내가 아주 크게 그때 한번 그 깨달은 일이 있었어요. 내가 그 뒤에 이제 귀국을 해서 가끔 그 얘기를 해줍니다. 젊은 판사들한테. 하지만 다들 놀래요. 그래서 참 그 사람들은 서두르는 게 없어. 그러면서 무슨 또 농담을 하는 거 아니 이런 농담을 해요. 런던 시내를 걷다가 그냥 갑자기 그 인도 한 중간에 딱 서버려다가 나보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나하고 같이 공부하던 유럽 대륙의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야. 유럽 대륙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 흉범에 사는 일인데 야, 저 지금 너 봐봐. 너 인도 한가운데 잠깐 서보라고. 누가 그러냐 하니까 서래. 그러면 네 뒤로 줄이 쭉 쓴다고 줄이. 너 지나치지 않고 네 뒤로 줄이 쭉 쓴다 이거야. 인도 한복판에 가서 내가 서 있으면 내 뒤로 줄이 쭉 쓴다는 거예요. 절대 어디 앞으로 안 지나간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서두르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물론 농담이 지금. 응? 또 한 번은 내가 이제 처음에 그 연수를 가가지고 런던에서 지하철을 타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서울에 지하철이 없을 때였어요. 근데 영국의 런던 지하철은 2차 대전 때 독일군의 그 공습을 피하려는데 그 공습 피난처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2차 대전 때. 런던 시민들이 지하철역을 전부 다 공습 피난처를 썼다는 거야. 그만큼 지하철역이 깊어요. 우리나라는 지하철역이 되게 얕은데 거기는 지하철역이 굉장히 깊습니다. 내가 지하철을 타고 이제
굉장히 깊어가지고 지하철역이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왔다 에스컬레이터가 여러 번 있는 데가 많아요. 근데 내가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때였어. 근데 그때가 출근 시간이었다고. 에스컬레이터를 딱 올라탔는데 이렇게 보니까 앞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위에 사람이 두 줄로 서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서 있고 에스컬레이터 계단에 서 있고 왼쪽에는 사람들이 그 계단을 막 뛰어서 올라가요. 근데 나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딱 서가지고 한 가운데 딱 섰다고 내가 섰더니 그 오른쪽 줄에는 그냥 사람들이 쭉 서 있는데 에스컬레이터 위에 왼쪽에 막 뛰어 올라가더니 그 줄을 끊겼어. 더 이상 사람이 안 가. 이상하다. 왜 갑자기 그 앞에서 막 뛰어가던 급한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나. 그래서 한참 가다가 막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봤더니 내 뒤로 줄이 쭉 서 있는 거야. 내가 한 가운데 서 있으니까 나를 비켜! 하고 제 뒤로 가지고 않고 내 뒤에 다 서 있는 거야, 그냥 사람들이. 그 급한 사람들이 쭉 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물론 실수지. 근데 그래서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영리한 사람들은 그 실수를 안 해. 나는 좀 사람이 좀 멍청해가지고 눈치를 못 챈 거지, 나는. 눈치를 못 채고 그냥 뻔히 서 있었던 거야. 영리한 사람들은 금방 눈치를 채가지고, 비켜, 옆으로 비키겠지.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은, 천천히 올라가도 되는 사람들은 다 에스컬레이터에 오른쪽에 서가지고 그냥 기다리는 거야. 급한 사람들은 왼쪽으로 뛰어 올라가고, 그러다가 모두 그냥 한가운데 서서 멍청하니 서 있었던 거라. 내가 얼마나 멍청한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보고서 내가 놀라가지고 얼른 옆으로 비켜섰어요. 비켜서니까 그때부터 또 그냥 또 뛰어 올라가는 거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내가, 야, 이놈들이 독일한테 이길 놈들이구나 말이야. 독일한테 이기는 것이 그냥 이기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질서를 잘 지키고 말이 없어. 미국 대륙을 여행하려면 각 공항이라든지 기차역 같은 데서 싸우는 사람들 볼 때가 많아요. 대개 싸우는 사람들은 이태리 사람들. 영국 사람들은 소리가 없어. 떠드는 게 없어요. 그 이유가 학교에서 학교 생활할 때 학생들이 떠들면은 선생님들이 몽둥이로 때린대. 학교에서. 그래서 그러는지 하여간 저는 조용해.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올라가 봤는데 이거 상식에 대해서는 너무 좀 다 창피한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서 좀 부끄러운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세요. 모든 좋은 길은 다 돌아가는 길이다. 그리고 이제 이건 중요한 얘기들이니까 잠깐만 좀 더 할게요. 미남미녀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아니, 여러분들 좋은 경치를 볼 때 아무리 좋은 경치를 봐도 사진만큼 좋은 경치가 있습니까? 없죠. 대개 사진이 훨씬 더 근사하죠. 그 이유는 뭐냐? 사진은 부분이야, 부분. 어떤 한 부분만 찍은 거야. 아무리 설악산 올라가서 폭포를 봐도 전체를 다 보면은 절대로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전체를 보면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 특정해서 봐야지 아름다워요. 사람들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미남미녀라고 해도 그 전체를 보면은 결코 그렇게 미남미녀가 아니야. 그런데 아무리 추녀라고 하더라도 어떤 한 부분을 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특정해서 보면은 참 아름답고 훌륭한 남자, 여자가 많아요. 전체를 보면은 아주 드물어요.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은 유명한 이런 배우라고 하더라도 그 전체를 보고 뜯어보면은 그렇게 아름답다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미남미녀는 부분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을 알아보는 방법은 그 사람의 부분을 봐야 돼요.
윤석열, 문재인, 아무리 훌륭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전체를 보면은 허점투성이야. 결정이 않고. 그러나 그 사람의 어떤 특정 부분, 특정 시간의 특정 부분만을 확대해서 보면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것도 상식입니다,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이런 상식을 자꾸 여러분들 무시하면 안 돼. 상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감하고, 이건 뭐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해력, 또 하나는 기억력, 또 하나는 상상력.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세상을 보람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해력, 기억력, 상상력. 이것은 뭐를 통해서 오느냐? 학업이에요, 학업. 여러분들 귀찮게 가기 없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 왜 이렇게 귀찮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그런데 지금 내가 말한 그 세 가지, 이해력, 기억력, 상상력은 그냥 거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귀찮고 하기 싫은 공부를 통해서 이 세 가지가 길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마 믿지 않을 거야. 아유, 귀찮기만 한 거, 그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말이야. 수학 공부하기 싫은 거, 왜 저걸 자꾸 쓰다 보고 하와 하냐 말이야. 그러나, 미안하지만, 이해력과 기억력과 상상력,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마찬가지야. 정치를 해도 그렇고, 기술자가 돼서 훌륭한 제품을 만들 때도 그렇고, 그 세 가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 귀찮게 짝이 없는 학업, 이걸 통해서 습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할 때 참 귀찮고 힘들어도 선생님이 미워도 그런 거 회의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야. 위대한 정치가 가르치는 거 그거 따라가는데 인생 살아가는 일이 아니야.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그게 모르는 과정에 이해력도 생기고 기억력도 늘고 상상력도 늘고 공감. 여러분 요새 제일 유명한 단어가 뭡니까? 공감이지. 깜빡하면 공감 얘기는 다 하죠. 공감. 공감은 거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세 가지가 학업을 통해서 길러질 때 공감 능력이 길러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이방 뭐 준비를 해오니까 여러분들 여기저기 써있는 한지가 있는데 저 한시는 내가 설명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 나중에 저 한시를 외워가지고 한번 저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쁘게 해석하면 나쁜 놈들이 써놓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나쁜 뜻이 아니고 좋은 뜻이에요. 좋은 뜻으로 해석하라고. 예를 들면 성현 부족사. 성현도 스승을 삼을 것이 못 된다. 이게 아주 나쁘게 해석하면 이거 큰일 나. 그런 뜻이 아니고 내 인생 내가 제대로 나를 갖춰가지고 당당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제대로 인격을 갖춰가지고 신사로서 당당하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공자를 무시해라. 그런 뜻이 아니야. 스승을 무시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고. 성현 부족사. 공자도 스승을 삼기에 부족하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기백이 말이야. 당당하게 살아가는 뜻이야. 당당하게. 제대로 젠틀맨이 돼가지고 당당하게 살아라.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이걸로 마칩니다. 에휴.